이번 시간은 그만턴 요괴와 거지 신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내용은 어느 영적인 도인거사님이 쓰신 글인데 내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하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마을 어귀의 수로와 깊은 산골짜 후미마다 소복바람에 흩어지는 기척이 있었다. 소복바람에 흩어지는 기척이란 귀신을 말하겠죠. 사슴뿔처럼 뒤틀린 뿔을 달고 푸른 눈동자를 번쩍이던 도깨비. 해질녘 개울가에서 검은 꼬리를 들이우고 울음을 삼키던 구미호. 초승달 맑은 밤이면 절터 지붕 위에 올라 남몰래 빈 그릇을 핥던 저승차사까지. 그런데 왜 저승차사가 빈 그릇을 핥고 있을까요? 사자밥을 안 떠놓았나? 죽을 사람이 없는 건지. 그런데 요즘은 저승사자도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도 문명이 발달해서 염라국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 이름 모를 존재들은 사람들 틈에서 길상과 흉사를 함께 엮으며 설아의 심장으로 숨쉬었었다. 그러나 어느새 도시 불빛이 산어리를 파고들고 쇠바퀴 굉음이 강물처럼 질주하면서부터 들판의 목신도 살림집 귀퉁이마다 지키던 터주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니 전설 속 요괴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인간이 만든 빛과 소음, 그리고 탐욕이 해묵은 음양의 결을 뒤흔들었다는 점입니다. 요괴라 불린 존재들은 태고적부터 인간 심성 깊이 숨어있던 두려움과 공경심, 상상력의 기운을 먹고 자랐습니다.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안방까지 흘러들었고 거센 비바람이 창호를 두들기면 목숨 하나가 자연에 기대어 있다는 간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던 것이 도깨비의 장난과 산신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봇대마다 전등이 켜지고 가로등 아래 시계바늘처럼 사람 발걸음이 고정되자 어두운 골목은 줄어들고 낯설음이 빗살에 지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거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골목에 밤이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골목마다 가로등 하나 켜고 있었는데 그것도 환한 색도 아니고 붉은색. 그래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웬만하면 나가지 않았고 혹시 심부름으로 가게를 갈 때는 혼자 안 갔습니다. 그 형제들 둘이 짝지어서 가고는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골목골목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알 수도 없고 정말로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잘 나가지를 않았는데 요즘이야 밤 12시가 돼도 나가보세요. 얼마나 화난가. 물론 또 그렇게 화내도 사건은 일어나지만 아무튼 예전처럼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두려움을 먹고 살던 이런 요괴들이 점점 있을 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옛 토속 신앙이 거대한 종교 체계와 과학적 이성에 자리 내어주면서 요괴의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깨비 불을 구천귀의 장난이라 여기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인광, 화학작용이라 설명해 버립니다.
전에는 산에 가면 밤에 도깨비 불이라고 해서 번쩍번쩍 막 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도깨비 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산수에서 나오는 인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기던 그런 때도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천년 노무게 깃든 수령을 단순한 탄소 기둥과 수분 통로로 환원해 버리니 상상력의 뿌리가 잘려나간 셈입니다. 이야기꾼이 사라지면 요괴도 메말라 갑니다. 오랫동안 밤마다 촛불 앞에서 설화의 불씨를 지핀 마을 노인들이 떠나고 디지털 화면만 남은 방 안에서 아이들의 꿈은 전설 속 요괴보다 게임 속 괴수와 로봇의 빛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정아버님이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주셨거든요. 구수하게. 제가 말재주가 우리 아버지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옛날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TV도 없었고, 그 후에 이제 TV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이야기 듣는 재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모든 집집마다 TV가 생기고, 참 처음 TV가 나왔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TV 있는 집으로. 연속극 시간만 되면 저녁 먹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소극장처럼 모여 앉아서 TV를 보고 그랬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때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아이들의 꿈은 전설 속 요괴보다 게임 속 괴수와 로봇의 빛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이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꿈과 상상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온전히 소멸했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른 듯 합니다. 요괴는 형태 이전의 기입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변하는 틈으로 스민 기운은 자리를 달리해가며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폐가와 흙길 사이, 도시 변두리의 공장 구석, 혹은 마천루 지하 주차장의 장기 체류, 차량 안 한때 낮은 포졸의 북소리에 놀라 숲으로 도망가던 도깨비는 콘크리트 틈새에서 몽환적 휘파람을 불고 푸른 강에 그림자 들이우던 구미호는 인터넷 신상 정보의 미로를 헤매며 새 사냥법을 익혔다는 전언이 들립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네요. 푸른 강에 그림자 들이오던 구미호는 인터넷 신상 정보의 미로를 헤매며 새 사냥법을 익혔다는 전언이 들립니다. 인터넷에서 요즘은 사람을 낚잖아요. 그들에게로 신명이 붙었다는 것이죠. 구미호 신명이. 전자파 속 데이터 소용돌이가 신령한 혼들을 대신하고 야근으로 텅 빈 사무실 형광등 밑에서 번쩍이는 잿빛 잔영이 모니터 뒤를 서성인다는 도시 전설은 이런 변신의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영화 촬영하는데 찍혔다. 그 필름에 찍혔다. 귀신이 찍혔다. 이런 말들이 있죠. 텅 빈 사무실 형광등 밑에서 번쩍이는 잿빛 잔영이 모니터 뒤를 서성인다는 도시전설은 이런 변신의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 또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뜻이겠죠. 더러는 사람 마음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다는 추적도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심층, 외로움과 불만이 엉킨 덩어리 속에서 옛 요괴들은 이름 없는 미망과 강박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무력감과 기이한 예감,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도 지워지지 않는 숨소리, 이것이 낡은 설화의 주인공들이 사람 안으로 둥지를 옮겼다는 중자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거울 앞으로 그림자처럼 스치는 뒤안, 불현듯 등줄기를 훑는 싸늘함 속에서 묵은 유괴의 눈동자가 번득이는 셈이지요. 이렇듯 전설 속 유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 변화에 맞추어 서식처를 바꿔온 것입니다. 한때 숲과 돌담, 우물가에서 머물던 그들은 네온과 와이파이, 무의식의 호수로 굴진했고 인간이 두려움과 경외를 새로 빚는 자리마다 여전히 씨앗을 틔웁니다. 그러니 요괴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옛 선앙당 터만 헤맬 것이 아니라 밤늦게 고독한 정신이 어지러운 골목, 전자음이 쏟아지는 빈 사무실, 혹은 자신 마음속 가장 어두운 방을 살펴야 할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문득 낯선 눈빛을 느낀다면 예서 사라졌다던 전설의 옛손들이 아직도 인간 세상 끄트머리를 놓지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유괴는 현재도 있는 것 같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데 또 어느 도인께서는 이제 거짓 신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경물 취지를 한 도인이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을 보니까 옷을 찢어 입더라는 거예요. 청바지 많이 찢어 입었잖아요. 청바지뿐만이 아니라 자오지가 멀쩡한 옷을 찢어서 그렇게 막 너덜너덜하게 입는 게 한참 유행했었죠. 그때 이제 거지들이 사라지겠구나. 거지 신명이 저 찢어진 옷에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후 점차 거지를 볼 수가 없더랍니다. 요즘은 진짜 거의 볼 수가 없죠. 어쩌다가 지하철역 이런 데서 돈 달라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누워 계신 분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늘상 왔어요. 매일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자영업 할 때는 잔돈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오면 주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지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다. 그 거지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그래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꺼진 옷에, 그러니까 찢어진 옷으로 갖고 오나. 너무나 옛날 그 품바 타령하고 찢어진 옷 너덜너덜 덕지덕지 기운 옷을 입고 품바 타령하면서 다니던 거지들, 동냥주머니 동냥그릇 갖고 다니던 거지들이 다 거기에도 신명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신명이. 그럼 문명이 발달하니까 자신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서 찢어진 옷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옷 웬만하면 입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신명이 붙었으니 좋을 리는 없죠. 사실 멀쩡한 옷을 그렇게 찢어서 입는다는 자체가 옷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 찢어진 옷 입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또 유행이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히피 문화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옷들이 많이 유행했는데 이렇게 세상은 변하나 봅니다. 그러면 그 거짓 신명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의 굶주린 욕망,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문명은 발달하고 사실 옛날보다 훨씬,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풍족한 사회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영혼이 배고파해요. 뭔가 늘 허기져요. 남보다 나는 못하고 남보다 가난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늘 허기진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으로 거짓 신명이 자리 잡은 건 아닌지.
쓸데없는 탐욕을 내고, 그런 게 아닌가. 공짜죠 하고 아무튼 뭐 거짓 신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